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로 신축 아파트 부실 시공에 대한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안전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신축 아파트의 부실 시공 원인을 짚어보고 이와 관련해서 입주 지연과 하자에 대한 법률적 대응법도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배태준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17개 동 전면 재시공을 결정을 하면서 초강수를 뒀죠. 이런 강수를 둔 내막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이미 이제 많이 됐습니다만 네. 이제 2023년 4월 29일 오후 11시 25분경이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검단 신도시에 건설 중이던 그 안단테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1층에는 이제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올 예정이었고 이제 지붕 슬래브라고 하는데 그 밑으로 지하 1층 지하 주차장과 지하 2층 이제 지하 주차장이 들어올 거였는데 이게 지금 연쇄적으로 이제 붕괴를 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이게 뭐 붕괴한 건 안타깝지만 천만다행히도 밤 시간이었고 그래서 이제 공사도 안 했고 했으니 그래도 뭔가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네. 자칫 뭐 공사 중이거나 아니면 입주 이후였으면 굉장히 큰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정말 네. 어마어마한 사고가 그렇죠. 그럼 됐겠죠. 굉장히 아찔한 네. 사고였고요. 그래서 이제 사고 지역이 또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제 마감 공사까지 다 끝났는데 골재 부분에서 이게 뭔가 무너져서 이런 뭔가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조사를 했더니 네. 이렇게 뭐 설계라든지 뭐 시공, 감리 과정에 지금 부실이 있다고 나오면서 뭔가 지금 입주 예정자들이 전면 재시공, 철거 후 전면 재시공을 이제 강하게 요구를 했었고요. 네. 이제 그래서 정부, 뭐 시민단체, 뭐 이런 굉장히 언론 많은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 GS건설이 이런 뭔가 철거 후 전면 재시공이란 초강수를 두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감 시공까지 다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놀랄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무엇이 문제였던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사고 이후에 현장 검증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사위원회를 꾸렸어요. 그래서 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조사위원회 결과가 발표가 났는데요.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거는 그 이제 전단 보강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슬래브 지붕을 만들고 이제 기둥을 꽂잖아요. 근데 네. 그럼 이 지붕에 압력이 받는 수준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둥을 꽂아놓은 데는 이렇게 상하로 이렇게 힘이 가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힘을 많이 받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힘을 분산해주기 위해서 주변에 설치하는 철근들이 이제 전단 보강근인데요. 네. 그 전단 보강근이 뭐 설계 과정에서도 조금씩 이제 계속 조금씩 누락이 되더니 오. 시공 과정에서는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빠졌다. 이런 네. 그 중요한 걸. 그렇죠. 그 전단 보강근이 빠진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어쨌든 이 콘크리트가 이제 버텨줘야 되는데 이 콘크리트가 갖고 있는 그 힘 있잖아요. 이제 그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에 있어서도 강도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제대로 된 콘크리트를 쓴 거냐, 아니면 이게 콘크리트를 양생하는 과정에서 어떤 양생을 잘못해가지고 그 강도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철근도 부족하고 네. 이 강도도 부족한 데다가 또 지금 이걸 하는 과정에서 토사를 쌓아놨어요. 이제 놀이터랑 이제 정원 같은 걸 꾸려야 되니까 토사를 쌓아놨는데 그것도 예상됐던 것보다 더 많은 토사를 쌓아놓으니까 철근 부족하고 강도가 부족한데 더 많은 토사가 쌓이면서 무거워서. 이게 와르르 네. 무너지게 된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전단 보강근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콘크리트 강도도 당연히 건물을 위해서 꼭 지켜줘야 할 부분인데 이렇게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GS건설이 전면 재시공을 한다고 하면서 5천억 원 정도의 공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을 하는데 그만큼 입주 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 늦게 들어가는 이 입주자들이 건물 붕괴로 GS건설에 물어야 하는 법적 책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 구조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엄밀히 말하면 그 수분양자 이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는 시행사라 그래가지고 이제 LH 네. 이제 토지공사가 이제 상대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분양 계약과 시공 계약, 이제 계약이 지금 둘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LH가 있는 거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 시공사도 사실 컨소시엄입니다. 지금 시공사가 GS건설 외에도 뭐 동부, 대보 이렇게 컨소시엄을 짜서 들어갔는데 이 컨소시엄이 시공으로서 이제 그 LH를 상대로 이제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긴 한데요. 그렇지만 이제 한국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책임 시공이라는 약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분양을 할 때 다 시공사를 보고 들어오고 네. 이제 시공사가 자기 브랜드로 사실 이렇게 뭔가 뭐 하잖아요. 이제 국내 대기업 뭐 건설사라든지 일군 건설사들이 자기 브랜드로 하기 때문에 그쵸. 사실상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시공사의 브랜드, 시공사의 네임 파워를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책임 시공이라는 약정을 해요. 그래서 네. 여기서도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시공 책임령 CM 약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공사 중에도 가장
대표 시공사였던 이제 GS건설이 그런 뭔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책임을 지고 마무리를 하는 이제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궁극적인 책임은 GS건설에 이제 물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되는 구조여서 이렇게 뭔가 지금 이제 그 5천억을 감수하고라도 재시공뿐만 아니라 이제 그거에 대한 뭔가 지연에 따른 이제 이런 이제 배상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생기는 거죠. 네, 이게 큰 사고일 경우에는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최근에 뭐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면서 이제 많이 뭐 뉴스도 또 최근에 법 시행 이후에도 이제 사고들이 많이 나서 이제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눠져요. 그리고 네. 이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뭐 사망이라든지 뭐 부상이라든지 뭐 그런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었다. 또는 어떤 이제 제조상, 뭐 설계상, 그런 구조상 결함으로 인해서 시민들 다수가 뭐 사망이나 부상이나 질병 이걸 얻었다. 라는 건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천만다행히도 지금 밤에. 인명 피해는 네. 없었거든요. 밤에 사고가 나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명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안은 아직은 아닐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정말 만약 인명 피해가 있었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렇군요. 이 관리 감독 소홀히 한 LH나 지자체로는 법률적 책임을 좀 물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시행사는 네. 이 사업 자체를 끌고 나가는 주체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사업을 끌고 나가서 뭐 인허가를 받고 이걸 마무리해서 하는 거에 대한 그 근본적 주체는 사실 시행사인 LH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네. 초반에 이게 나왔을 때 뭐 이게 누구 책임이냐 약간 좀 옥신각신했었고 그게 그쵸. 입주 예정자들의 더 분노를 더 크게 자아내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조사 과정에서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뭐 설계라든지 감리라든지 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뭐 셀프 감리가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설계 과정에서 약간 이제 LH 관리자들의 조금 못 본 부분들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있어서 아마 이제 네. 조사가 계속되겠지만 이제 그런 시행사로서 또는 설계나 그런 감리를 감독하는 그런 역할로서 좀 자유롭지 못하고요. 네. 다만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놓친 부분이 있었다거나 이제 그런 책임이 좀 나와야 되는데 네. 아직은 조금 더 조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 아이파크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한테 1억 원 전후 보상을 했다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이렇게 지연이 됐을 때는 그때까지 낸 대금에다가 이제 그런 이제 분양 계약상 그 시중 금리에 어떤 이제 숫자를 갖다 넣어서 분양 계약상 그러니까 이제 처음 원래 목적은 분양자가 돈을 늦게 냈을 때 그 네. 시중 금리에 맞게 지연 이자를 내세요. 라는 건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그 이자가 같이 적용돼서 결국 분양을 해야 되는 이런 뭐 아파트 시행사나 시공사가 늦어지면 그 여태까지 낸 돈의 이율의 기간 네. 이렇게 해서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 아이파크 때도 그때까지 이제 냈던 돈에 그때 거기 적용되는 금리에 이게 보통 한 3, 4년 정도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철거하고 새로 설계하고 뭐 새로 짓고 네. 그럼 이제 한 3, 4년 이상 걸리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이자를 줘야 되는 거여서 그때는 한 1억 원 전후로 어느 정도 보상안이 나왔던 걸로 보이고요. 이번에도 이제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이제 아마 이제 뭐 사실 이걸 뭐 하나하나 계산하는 것보다는 미리 보상을 해주는 게 그럼 이제 뭐 이제 이미지나 네. 또 이제 그런 수분양자들의 마음을 달래주는데 좀 도움이 될 거여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GS건설이 이번 사건 이후로 어떤 타격을 받을지 또 지켜보게 되는데 5천억 원이라는 큰 공사 대금이 어디서 끌어서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타격이 네. 크게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브랜드 이미지 이런 부분. 왜냐하면 일군 건설사로서 굉장히 유망한 사실 뭐 GS 뭐 그쵸. 자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도 있고 하잖아요. 신용도에도 이 신뢰도에도 그렇죠. 부담이 그렇게 있을 해서 왜냐하면 거고. 그게 전체적인 수익성, 뭐 분양률, 분양가, 뭐 거래 조건에 다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한 번 무너지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이런 전면 재시공을 간 건데 네. 사실 5천억이 좀 간단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다른 그 컨소시엄에 있는 업체들하고는 얘기가 아직 안 돼서 GS건설이 자기가 대부분 또는 전면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부동산에서 이런 것들은 시공사가 처음에 돈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들을 끼워가지고 금융기관들한테 이렇게 뭐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그거를 조금씩 뭐 한국은 또 선분양을 하잖아요. 네. 선분양 대금으로 이거를 조금씩 갈아 끼우는 그러다가 나중에 잔금 대출을 받아서 이걸 다 정리하는 이제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의 부동산 PF 시장이 사실 꽤
많이 안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금리는 높아졌고 원자재 가격은 올라갔고 반대로 이제 건설 경기는 사실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좀 하락하면서 네.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PF의 추가 대출이나 연장을 좀 꺼려서 막 정부가 나서고 있고 이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새로 5천억을 내라? 금융기관들한테 구하기 쉽지 않을 거여서 네. GS건설이 또는 이제 다른 계열사한테 뭐 차입을 한다든지 이걸 어떻게 구할지도 좀 상당히 주목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 지연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파트 입주 지연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네, 그 아파트 입주 지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그때까지 낸 돈과 이자와 기간을 통해서 이거를 뭐 잔금해서 뭐 공제하라든지 이제 이런 규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연 해제는 이제 공정위가 갖고 있는 표준 계약서에서 3개월 이상 지연됐을 때 이제 그걸 이렇게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건설사들이나 시행사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약관에 도입을 해서 이제 쓰고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약관에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네.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지연의 책임 소재를 가지고 다투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유로 지연이 된 건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분양을 받으시는 소비자들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꼭 챙겨서 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롯데가 시공사인 이 강동구 상일동 신축 아파트에 철근이 튀어나와서 그 사진이 아주 그쵸, 화제가 그쵸. 됐는데요. 이렇게 입주 후에 몇 년 뒤에 하자가 발생을 한다면 어떤 법률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입주 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가 가장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하자의 원인이 살다 보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거는 공사, 설계나 시공, 감리상 문제가 있었더냐. 이제 이거를 사실 갖고 굉장히 다툼이 많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철근이 삐져나왔다 이런 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사고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그런 설계나 시공단에, 그러니까 이제 시행사나 시공사 책임이 인정될 수가 있는데, 뭐 벽에 금이 갔다, 아니면 뭐 약간 물이 좀 샌다, 뭐 이런 것들은 가지고 이게 과연 하자가 누구 책임냐를 가지고 사실 굉장히 다툼이 좀 많습니다. 네, 어려운 부분이군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그리고 계약서를 쓸 때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면적이라든지 뭐 대금 지급 조건이라든지 뭐 대출이라든지 이거의 뭐 전매라든지 이제 그런 뭔가 하자나 입주 때 그런 뭐 면책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제 그것들은 이제 잘 아실 거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약관은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약관은 굉장히 내용이 많고 뭐 작은 글씨고 뭐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형광펜치를 해놨는데 잘 안 보이는데, 네. 보통 사람들은 약관보다는 한두 장짜리 뭐 이제 혹시 받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광고지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읽기가 광고지에 힘드니까. 네, 뭐 역세권 뭐 네.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들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생각보다 그 내용들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꼭 같이 갖고 있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하자 발생 시에 꼭 챙겨야 할 준비물 굵고 짧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대로 광고 관련된 서류들도 꼭 다 갖고 계셔야 돼요. 네. 그다음 계약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대금을 납입한 증거라든지, 그 이제 하자 관련돼서는 사진뿐만 아니라 최근에 영상을 많이 찍는데 시간대별로 주기적으로 전 영상을 찍어놓는 것도 추천합니다. 아, 영상도 잘 챙겨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에서는 배태준 변호사와 함께 신축 아파트의 부실 시공 원인을 짚어보고 이와 관련해서 입주 지연과 하자에 대한 법률적인 대응법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